오늘 아침을 먹었다면 점심에는 뭘 먹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점심을 마련할 수 있지? 자유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살 자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가? MTO 2080님께서 성함은 안 남겨주셨어요. 다음에는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성함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O 2080분께서 왜 북한에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 미디어를 컨텐츠를 소비를 함으로써 자기만의 생각을 키워가는 MZ세대가 있는데 왜 북한은 붕괴하지 않나요? 라는 그런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미디어가 유입이 되고 많은 밀레니얼 시대가 그 미디어를 소비를 함으로써 자기만의 생각을 굳건히 하고, 또 북한 조선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을 더 믿는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로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6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가입 멤버십의 하트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트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멤버십 가입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요. 멤버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바그니아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손편지의 마음을 전달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꼭 가입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특별한 만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북한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적 환경인 가난인데요. 우리가 메슬로우의 이론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는 그 저차원적인 욕구와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정말 가장 최소한 저차원적인 욕구인 가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다음 먹을 거를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이제 그 밀레니얼 시대가 외부 컨텐츠를 소비를 함으로써 자기만의 이제 생각을 키워나가고, 또 북한이 아닌 다른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 일부적인 이야기지 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컨텐츠가 아닌 외부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 자체도 중상층 이상이 아니게 되면 그것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는데 언제 내가 문화 오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적 환경인 가난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을 먹었다면 점심에는 뭘 먹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점심을 마련할 수 있지? 라는 저차원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정부에 대한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한적인 정보인데요. 북한에는 한 개 채널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21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한 채널 이내에 다른 채널을 시청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른 채널을 체험을 했다면 채널이 아닌 DVD를 통한 나만의 드라마였고 미국의 영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가 만들어낸 짜여진 컨텐츠만 소비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들이 조종하고자 하는 내용들만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의 위대한 주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우리의 김정일 원수님, 김정은 장군님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밤낮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어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저희처럼 인터넷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는 고위급 그리고 인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지만 북한에 있을 때 저는 한 번도 인터넷이라는 소리조차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와이파이요? 와이파이가 먹는 파인가요?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고정적인 채널에서 하나의 의견만 계속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그 정보를 어디다 비교할 수 있는
뭐 상대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세뇌 교육을 받는 겁니다. 늘 24시간 동안 학교에서 받는 세뇌 교육, 우리 수령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받는 우리 어버이의 모습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의견과 토론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국가에서 정해진 컨텐츠, 국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이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남한 드라마 많이 본다며? 그게 지금 34,000명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남한 드라마를 보고 탈북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소리죠. 그리고 2,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2,500만 명이 매 개개인이 다 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도 없고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또 다른 고차원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아직까지는 그 제한적인 정보, 그리고 가난이라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씨 독재를 하나님과 같은 인물로 우상화해서 사람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북한 사람들은 정치적인 노예, 경제적인 노예로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내가 먹을 거 하나 받을 때도 정말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먹을 때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경리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수령님께서 정말 힘들게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제기박과 쪽잠으로 헌신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이거를 먹는 거다라고 세뇌 교육을 받아왔어요. 2월 16일, 4월 15일 이 김일성, 김정일 생일인데 그때마다 받는 선물이 있거든요. 뭐 1kg 정도의 선물, 과자, 사탕, 뭐 콩사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게 되면은 집에 와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초상화가 있어요. 북한에는 뭐 김정숙, 김정일, 뭐 김일성이 초상화가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야 뜯어서 집안 식구들과 같이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탈북해서 사회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고 있는 이 바구니도 그 순간만큼은 20년 동안 정말 세뇌 교육을 받는 만큼은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님은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 같은 존재, 나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을 때려 부숴야 된다고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죠. 이거 네 번째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생활총화 시스템이에요. 생활총화 시스템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스파이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총화는 주 한 번 토요일마다 열리는 그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요. 분단위원장, 뭐 청년동맹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단위원장들이 보고서를 써요.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고, 우리 위대한 김일성, 김정은 장군님을 위한 초상화 사업이라던가 보위 사업에서 어떤 단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소년단원, 청년동맹원들이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생활총화 시간에 1시간 남게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주 동안에 나는 보위 사업을, 우리 초상화를 어느 만큼 잘 닦아내고 보위 사업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 거기에서 조금 늦었다면 나는 왜 늦었는지, 정말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었다. 그리고 내 그 학급 동료들 중에 늦은 친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초상화 사업을 깜빡하고 안 했을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호 비판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 꼬집어서 그 대중 앞에서 그 잘못을 상호 비판을 하고, 동무는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꼭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이런 조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숨기고 싶어도 다른 친구가 나를 스파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개인의 비밀이라던가 정부의 그 악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는 연자제 시스템인데요. 내가 혼자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북한은 이런 연자제 시스템을 통해서 수령의 눈밖에 나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닌 연대적으로 책임을, 그 범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세상에서 폭악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을 감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국들의 국익에 얽힌 구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봐요. 북한이 붕괴되는 것 자체가 남한과 그리고 우리 북한이 하나가 되는 구조가 될 것이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들의 국익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을 계속 옹호하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6.25 전쟁 때 300만 대병력을 동원해서 미국과 맞붙어서 피로 지켜낸 전쟁이기도 하고, 김정은은 해양 동맹인 한국, 미국, 일본의 대륙 진출 기세를 휴전선에서 막아주는 중국의 안보 역할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국들의 국익으로 인해서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유로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봤는데, 참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말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제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고,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서 비참한 생활을 떠나서 그냥 연자제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 전체가 희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선시대에 폐지된 삼족을 멸하던 연자제가 북한에서는 21세기에도 아직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게 어떤 단어로도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저는 MTO2080님께서 남겨주신 왜 북한이 붕괴되지 않나요? 라는 주제를 이 6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21살의 자유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꼭 코멘트 또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텐츠에 맞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21살 자유 채널의 박은이었습니다. 빠이.